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시세를 조금 강하게 냈었죠. 자, 다들 아실 겁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이 정부 단에서부터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결과인데,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실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약간 조금 시세를 추가적으로 내지 못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 키웠었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나서 61평을 이탈한 이후의 반등을 약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저가를 높여가는, 흔히 얘기하는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대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실적, 지금 실적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서 옵니다. 그 기대감은 여러 단위로 해석이 가능한데, 뭐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에 대한 부분, 그쵸?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이면 뭐 많은 이야기들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호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실제 현대차가 올라가는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된다. 그쵸?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고 나서 거래가 되는 부분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 가격과 실제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은 늦게 뜨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격하고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실적 기준에서는 괴리, 그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기아부터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는 건 12월 달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돌려서 보더라도 뭐 지난 4월, 5월 달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황을 보면 기아차가 조금은 더 강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와서 보더라도 실제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12월 달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판매량에서도 나오는데, 아이오닉 시리즈보다 EV 시리즈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북미까지도 전파가 되었는데, 북미에 대한 그 시장 지배력이나 시장 뭐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 이 전기차 시대에서 지금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죠. 뭐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판매량이 저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EV 시리즈, 그쵸? 전기차 시대가 와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게 사실상 이제는 거의 뭐 밝혀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를 보낸 게 아닌가.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BMW나 벤츠 이쪽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약간 좀 뒤안시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놓고 본다면 전기차 시대가 왜 올까요? 환경 때문이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부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겁니다. 전기차 시대는 온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 부분이 판매량으로 나오고 있다. 그게 실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가격이다. 왜? 가격이 먼저 떴으니까. 물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게 선거용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 그쪽 방향으로, 그쵸?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뭐 기업의 가치 자체를 높이려는 액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 한국 시장의 만년 저평가 요인이었던 그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됐었던 조정이다.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가격대를 보는 게 중요하지만,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그렇죠?
이런 종목들 코리아 FT가 금요일 날에도 15% 정도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가격 전략 그리고 이 가격 전략과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의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전략에 대해서 그쵸? 2주의 기간 동안 수익 전환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식시장은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킨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한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공략이 필요하고요. 그 공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이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19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했다면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을 인증을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석 달이 조금 지난 그 시간입니다. 24년도 올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630% 계좌 수익이고요.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그쵸?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하길래 저런 수익을 내는지, 그쵸? 자, 종목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이해를 했을 때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리아 FT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매 타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언제 공략했습니까? 2월 달부터 공략을 했다. 왜? 현대차, 기아차가 강했으니까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강하면 뭐가 돼요? 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랬을 때 중소형주의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요. 모든 기간은 2주 안에 끊어야 돼요. 그렇죠? 대략 한 6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의 이 수익봉 구간은 28.8%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도 제가 강하게 내가 판 것보다 고가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매수한 결과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15%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강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건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공략한 게 아니라 코리아 FT 같은 그쵸? 전기차 부품주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보시면 4월 5일 코리아 FT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위에 보더라도 자 보세요.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4월 4일입니다. 근데 모두 다 장시작 전에 공략이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모두 싸게 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28%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자,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은 좀 안 좋았습니다. 미증시가 목요일 날 빠졌기 때문인데 자, 내용 보세요. 한양 디지텍. 그쵸? 어떻게 샀죠? 올라가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서 아직 시세가 안 끝나서 그쵸? 지금 보면 되게 높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된 종목들을 보죠. 사람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시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했을 때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고 지금 가격에서 이쪽 내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이쪽을 보면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식은 상대적인 이 좀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 돌파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세의 원리,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가격이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여기 74.8%의 3일 동안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자, 답은 하나예요. 주식시장의 시세의 원리는 가격이 먼저 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가격이다. 그랬을 때 내부자 거래를 받는 쪽보다 그렇죠. 세력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기간값을 대입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LB나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1월 달, 2월과 3월 달, 그리고 3월 말에 매도. 수익은 13%, 18%쭉 내려보면 31% 수익.
그렇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싸게 산 구간이 없다. 자,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HLB 제약, 그렇죠?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 19%, 24%, 그렇죠? 지금 또 주가 안 좋죠? 반등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왜? 가격이 올랐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돈을 누가 넣을까요? 세력이 넣겠죠. 그 세력들이 돈을 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한다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타점까지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타점이고 가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뭐보다? 호재나 악재 그리고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그래서 내가 가격을 본다는 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가는 잡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았을 때 앞으로 호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를 꾸준히 진행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의 폭은, 그렇죠? 시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팔았을 때 몸통만 먹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4%, 19%.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그렇죠? 지금 강한 돌파 신고가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차 뭐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타점 공유 제가 소통방에서 하니까 소통방으로 다 입장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